자, 원래는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오버돼가지고 끊었어요. 자, 여러분들 교재 90페이지 보면 품위 유지와 공정중개 의무가 있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중개사는 전문직업으로서, 자, 이제 이 문장이 지금 여러분들 교재 한 문장이에요. 여기 끊었지만, 자,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전문직업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라. 그 다음에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전문직업인이죠? 뭐가 빠졌어요, 지금 여기에?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있죠? 뭐 하는 사람 빠졌어요? 그렇죠.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 부칙은 개업공개사죠. 부칙은 항상 개업공개사예요. 자, 중개보조원 빠졌죠? 조심해야 돼요. 자, 품위유지 의무는 이거는 하나의 선언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같은 경우는 품위유지 의무가 있죠. 만약에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품위유지 의무를 실추하면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 크게는 파면까지 당합니다. 자, 근데 이 개업공개 사업자죠, 지금. 사업자인데 품위를 실추시킨 행위를 따라서 너 문 닫아라. 이거 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여기서는 선언적 의무인데, 자, 이거는 좀 기억해야 돼요. 자,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하라. 그 공정하게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둘 다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줘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이런 의무가 있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해놓으시고, 자, 그러면 비밀 준수무 있습니다. 91페이지에.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 기억을 해놔야 될 거.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했습니다. 여기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뭐가 됐어요? 지금 등이 있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 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 말고도 있다는 얘기죠.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전. 자, 여기에는 뭐 들어간다? 소속 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또 중개보조원이 들어갑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 중개업마다가 알게 된 비밀 뭐 있어요? 가정사, 그것도 하나의 비밀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예요? 없어요? 비밀 없어요? 네, 요즘 난리 났잖아요. 쿠팡 난리 났죠? KT에서 났죠? 개인 신상 정보들. 여러분들 계약서 쓰면 거기 뭐 나와요?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나와요. 요즘 계약서에도 다 주민등록번호까지 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누설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가정사도 가정사고 그 사람에 대한 뭐냐면, 자, 부동산 현황. 가끔 어떤 뭐 경매라든가 이렇게 해서 특정인에 대한 부동산 조사를 살살 다닌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인데, 부동산 이 사람 거 저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자, 어쨌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자, 언제까지 누설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그 업무를 떠난 뒤에도 갔다. 내가 중개업무하다가 지금 다른 일 하죠. 그래도 중개업무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럼 결국 언제까지 누설하면 안 된다? 평생 그 죽을 때까지 누설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죽기 전에 누설하면 어떻게 된다? 누설하면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벌금 돼요. 근데 형벌 1-6에 특별한 죄명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 그래요? 반의사불벌죄라고 그래요. 자, 글자 그대로 하면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죄 이렇게 되죠. 자, 피해자가 벌하지 말 것을 요청했을 때는 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까이에 반의사불벌죄가 가장 대표적인 게 있어요. 뭘까요? 폭행.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뭐 무기 들고 칼 들고 휘두르면 좀 종류가 달라져요. 이건 이제 특수 폭행이 되는 거고, 근데 뭐 술 먹다가 머리 끄덕이 갖고 싸우거나 뭐 이 정도. 아니면 주먹을 한번 좀 폈다거나 뭐 이 정도. 요 정도면 이제 같이 파출소 가죠. 가면 파출소에서 뭐라 그래요?
네. 합의하라 그러죠. 합의하세요. 뭐 그런 거 갖고 뭐 이렇게 싸워요. 자, 여기서 합의가 쏘면 그냥 풀어져요. 저 위로 올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거예요. 서로 합의하면 풀어주는 거. 자, 이게 특별한 죄명, 반의사불벌죄란 특별한 죄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계약 부분 들어갑니다. 자, 중개계약을 이 11월, 12월 달 때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계약의 개념 한번 설명드리는 겁니다. 계약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쯤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계약은 뭐와 뭐에 의해서 성립한다? 공부하지 않나요? 계약은 뭐와 뭐에서 성립한다? 청약과 승낙의 성립. 들어는 본 것 같죠? 민법에서 들어봤죠? 예. 네. 청약이 뭐예요? 예. 네. 의사표시인데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 내가 이거 이렇게 팔겠다. 이게 청약이에요. 승낙이 뭐예요? 그거를 받음으로써 승낙이 되죠. 자, 그래서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성립한다. 이게 기본적인 계약의 개념입니다. 이거를 근거로 제가 한번 보죠. A하고 B가 있어요. 갑이 있습니다. 자, A는 갑에게 아파트나 이렇게 팔아줘 그러죠. 대부분 물건 내놓으면서 이렇게 팔아주세요 그러죠. 자, 그럼 이거를 정확하게 다시 말을 돌려서 표현하면 A는 갑에게 나 이거 물건 이렇게 팔 거니까 살 사람 소개시켜줘라고 하는 거죠. 여기 와서는 소개시켜줘. 이게 뭐예요? 소개시켜줘. 이게 뭐죠?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 뭐예요 이게? 소개시켜줘. 이게 뭐죠? 청약이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살 사람, 마땅한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줄게라고 대답하죠. 이게 뭐예요? 승낙. 그래서 A의 청약과 갑의 승낙에 의해서 A와 갑 사이에 뭐가 체결된다?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계약의 종류는 갖다 붙이면 돼요. 소개시켜줘 주겠다. 소개주겠다는 거죠. 소개의 개념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중개.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한다? 중개계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B와 갑 사이에도 당연히 똑같은 방법으로서 뭐가 체결된다? 중개계약이 성립되겠죠. 그러면 중개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누구? 의뢰인과 개업공개사죠.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자, 그러면 갑이 A와 B를 소개시켜 주겠죠. 자, 다시 얘는 1억에 팔겠다. 청약이죠. 얘는 그럼 1억에 사겠다. 이게 뭐예요? 승낙이죠.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자, A와 B가 계약을 성립하죠. 자, 근데 팔겠다, 사겠다는 계약이죠. 무슨 계약? 네, 매매 계약. 이거를 임대차로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임대, 얘는 임차 이렇게 되죠? 그럼 무슨 계약? 네, 임대차 계약 이렇게 되죠. 갖다 붙이면 돼요. 계약 종류. 자, 그러면 매매나 임대차를 우리가 뭉뚱그려서 뭐라고 표현하죠? 매매했다, 임대차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뭉뚱그리면 거래를 했다 그러죠. 이거 거래죠, 이거. 그래서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다른 말로 퉁쳐가지고 무슨 계약이라고 그러나? 퉁치면 이걸 한번 묶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거래 계약. 쉽죠? 쉬워요. 쉽게 생각, 쉽게. 너무, 저기, 민법, 우리 교수님처럼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저는 무식하게 얘기합니다. 자, 거래 계약이죠. 제가 지금 뭐와 뭐를 구분하는 거? 거래 계약과 중개 계약을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계약의 종류를 구분하지 못하면 나중에 헷갈려 버리는 게 있습니다. 자, 중개 계약할 때 쓰는 계약서를 뭐라 그러죠? 중개 계약서.
갖다 붙이면 돼. 쉬워요. 거래계약 할 때 쓰는 계약서를 거래계약서. 근데 나중에 중개계약서 나중에 조금 이따 오늘은 공부 안 하겠지만 공부할 때 보면 우리 저기 아파트 매매하는데 이런 계약서 안 썼는데요 그래요. 왜? 계약서가 다르죠 이게. 매매계약서 쓸 때 자, 매매계약서 이거 거래계약서라고 그러죠. 퉁쳐서 임대차가 거래계약서죠. 근데 중개계약 할 때 무슨 계약서? 중개계약서. 그러니까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은 다르다. 자, 중개계약서 잘 안 쓰죠? 네,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중개계약할 때 뭐 할 때 중개계약을 할 때? 말은 하는데 이게 뭐가 있어 사항이? 중개계약. 그래서 지금 좀 공부할 거잖아요. 따지지 마시고. 왜 자꾸 따지기는. 자, 그래서 중개계약과 거래계약 두 가지를 일단 구분해 봅시다. 자, 지금부터 공부할 것이 중개계약이에요. 자, 다시 한번. 중개계약의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 의뢰인과 누구? 개업공개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제 다시 교재 9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쭈루루 건너뛰어서 94페이지에 일반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개업공개사가 경쟁적으로 의뢰해서 그 중에서 거래를 성사시킨 개업공개 보수 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물건 낼 때 여기저기 많이 내놓죠? 이 집 내놓고 저 집 내놓고 한 서너 군데 내놔요. 그게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중개계약이다. 자, 그러면 이때 일반 중개계약은 아무래도 분쟁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나온 게 조금 이따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근데 일반 중개계약 부분에서는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이 있어요. 의뢰인이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 중개계약 작성 요청할 수 있다. 94시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자, 그럼 일반 중개계약서가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들 교재 96페이지를 펴보세요. 이러한 서식의 계약서입니다. 96페이지. 1, 2월 달은 안 할 거예요. 3, 4월 달에 이거 작성법 공부할 겁니다.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 나와요. 자, 잘 못 본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 서식 부동산 가면 써요 안 써요? 쓴 적이 없어요. 쓴 적이 없죠? 네, 그냥 팔아주세요. 알았습니다. 주소 알고 뭐 적으면 돼요. 자, 이렇게 문서로 하지 않고 입으로 하는 계약을 뭐라 그래요? 구두계약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입으로 하는 계약을 갖다 구두계약을 체결하면 분쟁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 중개계약서는 서식을 만들고 이거 한번 써봐라 라고 지금 권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무는 아닙니다. 자, 이제 작성법은 나중에 일단 하기로 했고, 자,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누가?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사 씁시다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걸 쓰면은 부동산에 물건을 사고할 때요, 우리가 가서 얘기하잖아요. 예. 이런 걸 쓰면 이인계약을 써주면 그 부동산에서 나중에 팔감사를 구하면 걔네들이 나한테 물건 내놨는데 왜 딴 데 가서 계약을 했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전속중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먼저 가요. 그냥 조금 이따 가요. 그 얘기는 전속중 얘기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중개 여러 군데 내놓는다 그랬죠? 그때 이 계약서 썼다고 해서 콕 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서식 나중에 3월 달에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때 계약서에 기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일반 중개 계약서 기재사항,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보수 준상. 그래서 위거 수준 이렇게 돼요. 자, 눈에 익혀주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 몇 번 나왔던 거예요. 자, 일반 중개 계약서 기재사항 뭐가 있다? 위치 및 규모. 자, 95페이지 다시 원위치 해가지고 봅니다. 위치, 규모, 거래 예정 가격, 보수 준상. 계약 당사자가 개업 공인중개사 의뢰인이죠? 개업 공인 의뢰인 사이의 준상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거래 예정 가격. 뒤에 가면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가격이나 금액이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자,
거래 금액도 아니죠. 거래비. 거래 금액도 아니고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 지금? 거래. 예정이라고 들어가 있죠.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산정한 가격인데 의미는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여러분들이 봅시다. A하고 B 사이에 개업중개사가 물건을 중개를 해줍니다. 자, A는 1억에 팔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보통 뭐예요? 호가죠, 호가. 호가라는 거 들어보셨죠? 깎을 것까지 다 대비해서 일단 뻥튀기해서 올려놓죠. B는 그 무슨 1억짜리야? 나 9천에 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운데서 갑이 맞춥시다.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중개 그냥 중간 1억에서 9,500이 터져. 9,500이 일단 실무를 얘기할게요. 실무에서는요, 돈 많이 준다는 사람 편 들으면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실무가 아니고 뭐예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시험 문제 그렇게 안 나와요. 네, 그럼 어떻게 한다? 아까 공부했던 거 뭐야? 아까 공부했던 게 나와요. 아까 공부했던 거 뭐 하나 있었는데 바로 직전에 공부했던 거.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있었죠? 공정하게. 자, 뭐 뒤지지 마세요. 거기 있어요. 아까 여기 있습니다. 자, 공정하게 중개해준다. 자, 그러면 공정하게 중개를 해주려면 개업중개사가 뭘 해야 돼요? 이 물건을 조사를 해줘야죠. 그래서 이 물건을 조사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까지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까지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부동산 학교를 해서 감정평가론을 배우죠? 그거 그냥 배우는 거 아니에요? 다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 아까 딱 그래 9,500 정도에 딱 되겠다 이렇게 제시하는 가격, 이 가격이 바로 보다 거래 예정 가격이다. 이거를 개업은 잘해줘야 돼요. 적당한 선에서, 근데 무조건 9,500은 아니에요. 적당한 선에서 그 가격에 대한 맞춰서 이 정도, 요즘은 요 정도 거래가 됩니다라는 것을 해놓고 여기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게 무슨 가격이다? 거래 예정 가격이다. 의미 바꿔 넘어가시고요. 자, 일반중개계약서 서식은 국장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지금 법정 서식은 아까 구경했었죠? 3월달에 작성법 공부할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일반중개계약이고, 자, 전속중개계약 드디어 나옵니다. 아까 했던 거. 자, 전속중개계약은 뭐예요? 전속중개계약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의뢰인이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 공인중개 한정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한 계약이다. 자, 일반은 여기저기 여러 군데 내놓죠. 전속은 나는 너한테만 내놓겠다라는 것이 전속중개계약이에요. 자, 제가 전속중개계약을 설명하면서 요 중개자를 빼고 이렇게 설명을 11월, 12월 때 전속계약이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자, 여러분들 전속계약하면 떠오르는 게 뭐였어요? 네, 연예인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연예인들이 전속계약을 위반하면 뭐를 청구하죠? 그렇죠. 위약금이 청구되죠. 이것도 전속계약이에요. 다만 소개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개자가 들어간 겁니다. 자, 나는 너한테만 내놓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거기 교재에 있어요. 몇 개월이에요? 3개월.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른다. 그래서 4개월, 5개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전속계약을 체결하면 서로 이제 꺾이게 돼요. 일반은 꺾이는 거 아니에요. 전속은 꺾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냐? 일단은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해줘야 돼요. 자, 여기에는 99페이지에 있는 것까지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써줘야 돼요. 아까는 일반중개계약서는 의무 아닙니다. 근데 전속중개계약은 법정서식 있어요. 이걸 써줘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이거 몇 년간 보관?
자, 다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거기 98페이지 있죠? 전속 표준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쓰라 그랬죠? 그리고 99페이지에 가운데쯤에 이거 몇 년간 보관한다? 3년간 보관한다. 그냥 여기 98페이지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 옆에다가 3년 보관 이렇게 써놔도 돼요. 그러면 묶어서 자, 요거 위반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안 썼거나 요거 몇 년간 보관하지 않았거나 3년간 보관하지 않았거나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 자, 지금부터 또 하나의 뭉뚱그려서 머릿속에 갈 거 나옵니다. 서식과 관련된 부분을 위반하면 업무정지예요. 오늘 3개 나올 겁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이죠? 요거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물건 정보를 또 공개해줘야 돼. 자, 나는 너한테만 내놓겠다. 약속한 거죠? 서랍속에 박아놓고 오는 손님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물건 정보를 공개해줘야 돼요. 자, 정보를 공개하는데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공부할 것 같아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물건을 공개해줘야 돼요. 다만 의뢰인이 공개하지 말고 네 알아서 좀 팔아줘 라고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안 된다. 자, 며칠 이내 공개하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7일 이내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안 된다. 요 2가지 관련해서 위반하면 임의 등록 취소입니다. 물건 정보 공개는 왜 공개하라는 거예요? 한 군데만 내놓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거래가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뭘 좀 정보를 공개해줘야 돼요. 빨리 거래를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공개했다면 이렇게 공개했다는 걸 문서로 통지해줘야 돼요. 그리고 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하라 했습니다. 문서로. 문서로 2주일에 1회사. 내가 당신 물건 중개주기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지금 99페이지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 업무 처리 상황은요, 여러분들이 저기 직장 다니셨던 분들 혹시 업무일지라는 거 써보셨어요? 써보셨어요? 요즘은 그런 거 안 쓴다고 그랬죠. 저도 옛날에 직장 생활하면서 업무일지라는 거 썼었는데, 업무일지는 매일매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업무일지랑 똑같아요. 근데 매일매일 쓰기가 그러니까 2주일 단위로 업무일지 쓴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당신 물건 중에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고 내일은 무슨 일이 있고 이런 거 이런 거 아닌 거죠. 요거를 2주일 이상 통지를 문서에서 통지해 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누구의 업무? 누구의 의무?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예요. 자, 다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의무가 있다라는 거 일단 들어보시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의뢰인 의무 보겠습니다. 의뢰인 양쪽 다 코 낀다 그랬죠? 얘는 유효기간 냅니다. 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주는 게 2개 있어요. 다른 개업공개에서 의뢰해서 거래했다. 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의뢰해서 거래했습니다. 유효기간 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한테만 내놓겠다. 약속했죠? 그런데 그 약속된 기간 안에 다른데 의뢰가지고 거래했습니다. 뭐 위반이에요? 전속계약 위반이죠. 전속계약 위반이니까 위약금 줘야 돼. 아까 위약금 얘기 나왔죠? 근데 위약금이 정해져 놨어요. 뭘로? 받을 보수 전액으로 위약금 정해놨습니다. 위약금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뭐 뻥튀기 좀 하겠죠? 아예 위약금을 정해놨어요. 받을 보수 전액으로.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유효기간 내. 개업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개한 상대방과 뭐 했을 때? 거래했을 때. 대충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나요? A와 B를 갑이 소개시켜줬는데 사무실에서는 뭐 가격이 안 맞다, 뭐가 안 맞다 그래가지고 깨졌습니다. 그 나가죠. 깨졌으면 나가겠죠? 자, A가 나가면서 B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야, 우리 커피 한 잔 마시자 그래서 어디 간다?
다방으로 갑니다. 다방 가서 어떻게 돼요? 지네들끼리 하죠. 이거 많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업하시다 보면 1년에 한 건은 꼭 볼 거예요, 아마. 자, 이거 일반 중개계약일 때 보수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 중개할 때 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달라고 하면 안 주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안 줄 때는? 네, 맞아요. 어차피 민사죠? 그냥 소송하면 돼요. 둘이 거래하는 법이라는 것은, 불법이라는 개념은 보통 이제 형사상의 문제에서 불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 이건 민사관계죠? 네, 민사관계니까, 뭐, 어쨌든 이거는, 안 주면 소송이죠. 그래서 소송으로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일부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인과관계가 얼마만큼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자, 어쨌든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아예 명문화, 문구산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어쨌든 전속계약 위반이죠. 위약금, 보수전액을 모두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보죠.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을 거래했을 때, 이런 교재, 이런 내용을 할 거예요. 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 99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자, 다른데 의뢰해서 거래한 것도 아니고, 얘 빼고 지네들끼리 한 것도 아니에요. 나 집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문나겠죠? 그러니까 친구가, 그럼 내가 사겠다, 뭐 이런 거죠. 그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 겁니다. 자, 요거. 일단 이거부터 따져야 돼요. 전속계약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습니다. 자, 전속계약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 아닙니다. 자, 전속계약은 뭐라 그랬어요? 전속중개계약은 나는 너한테만 내놓겠다라는 약속이 전속계약이죠. 근데 너를 통해서 거래하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에요. 이해가 좀 되나요? 나중에 이 개념은 다른 데서는 좀 다시 한번 연습을 또 할 거예요. 자, 너한테만 내놓겠다고 약속했지 너를 통해서 거래하겠다고 약속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했다면 이건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다. 그럼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니까 뭐를 받을 수 없어요, 지금? 위약금을 받을 수 없죠, 위반이니까. 그러면 그래 되면 개업공개사가 손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그래서 나온 게 보수, 자,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차피 뭘 못 받으니까? 위약금을 못 받으니까. 자, 비용 뭐 있겠어요? 대표적으로. 비용. 그쵸, 광고비. 자, 아까 전속중개처럼 정보방에도 내놓을 수도 있지만, 일간신문에도 광고를 할 수도 있죠. 많이 광고해요. 근데 서울 쪽은 잘 모르겠는데 지방 쪽에 가면요, 그 지방지 있죠. 지방지 같은 건 광고비가 싸거든요. 그런 데다가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럼 광고비가 들어가죠? 그런 것들이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보수 얼마? 50%. 자, 한번 봅시다.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어요.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면 중개보수 1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위약금 100만 원 못 받죠.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보수가 아니고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70만 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비용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중개보수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그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 요거 50%죠. 요거 얼마예요? 50%. 요거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5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 반절 받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30만 원 나왔습니다. 비용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네, 이건 30만 원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 범위 안쪽이죠? 접수되셨어요? 네.
요즘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옛날에 10몇 회 때는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이 계산 문제가. 요즘은 하도 쉬워서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일단 알고는 일단 넘어가시라. 이런 내용들을. 자, 요까지가 이제 의뢰 운명.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라면 양쪽 다 어떻게 콕끼게 되죠? 자, 일단 각각의 의무를 일단 봤어요. 이 전속중개계약 서식, 요것도 나중에 보기로 하겠고. 자, 넘어가요. 확인 설명. 다른 과목도 진도가 팍팍 나가죠? 진도 많이 나가죠? 네. 이제, 와, 이거 다 어떻게 하느냐? 네. 순차적으로 공부하면 돼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일단, 확인 설명이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뭐예요? 확인해가지고 뭐 하는 거? 설명하는 거죠? 뭐 쉬워요. 말이야, 이 정도야. 자, A와 B가 있습니다. 값이 있어요. 자, 아까는 중개 계약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지금은 청약과 승낙 개념을 떠나서 달리하며 설명합니다. A는 갑에게 팔아줘, 이렇게 팔아줘 그랬죠. 뭔 거예요? 팔아줘 그랬으니까 부탁한 거죠. 이걸 부탁을 다른 말로 의뢰한다 그랬죠. 그래서 A는 갑에게 이렇게 팔아달라고 뭐한다? 의뢰하는 거예요. 갑 입장에서는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의뢰인이 되는 거죠. 자, 얘는 매도나 아니면 임대겠죠. 매도나 임대를 얘한테 뭐 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매도, 임대, 의뢰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걸 달리 표현한다면 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데다가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권리를 넘기는 거.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에요. 자, 이걸 줄이면 권리 이전 의뢰인. 자, 권리 이전 의뢰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느리면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아직까지 이전 안 했으니까. 자, 거꾸로. 얘는 그럼 뭐겠어? 매수. 그 다음에 얘네들은 돈 주고 권리를 가지고 오고자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얘네는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권리 취득 의뢰인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갑은 누구의 물건을 조사한 다음에 A의 물건을 조사한 다음에 누구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B한테. 그러면 얘한테 설명할 의무가 있고 얘는 설명할 의무가 없어요. 왜 설명할 의무가 없을까요? 얘는 지 거잖아요. 지 건데 네 물건이 어떻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지가 더 잘하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얘한테 설명할 필요 없고 얘한테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의무. 자, 그럼 언제까지 설명하면 될까요? 그렇죠? 잔금지부상. 자, 여러분이 계약하기 전일까요? 계약한 후에 설명할까요? 계약서 다 쓰고 나서. 계약서 다 쓰고 나서 여기 저당권인데요, 가압류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네? 쓰고 나서 이걸 읽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따지지 마시고. 설명은 나중에 한 거고. 아니, 여기 지금 가압류, 경매 들어가려고 그래, 이 물건이 지금. 계약서 다 쓰고 나서 이거 좀 있으면 경매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럼 계약. 그죠? 예. 네. 자, 다시. 언제까지 설명하면 된다? 계약하기 전.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계약하기 전, 계약 체결 전이면 뭐라고 표현한다? 자, 우리가 계약 체결을 다른 말로 중개 완성이라 그래요. 자, 다시 한번. 계약 체결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나? 중개 완성. 자, 완성은 끝난 거예요. 중개는 뭐죠? 소개죠. 소개가 끝난 거죠. 소개가 끝난 시점이 계약이 체결된 시점이에요. 자, 그러면 확인 설명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중개 완성? 네, 그렇죠. 전까지. 자, 요게 확인 설명의 기본적 틀을 설명해 놓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내용을 보죠.
자, 여러분들 교재 103페이지 하단 부분에 이게 나오는데 자료 요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매도나 임대 의뢰 누구죠? 권리 이전의 예,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네 물건 어떠느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료 요구는 할 수 있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자, 근데 매도나 임대